자, 19세기 조선의 상인, 그리고 21세기의 물리치료사. 어때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시대도 다르고 직업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둘의 성공 비결에 정말 똑같은 코드가 숨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한번 시대를 관통하는 이 성공의 원칙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옛날 사람의 지혜가 지금 우리 같은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볼 건데요. 이게 단순히 물리치료사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아마 듣고 나시면 이거 내일에도 바로 써먹을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강력한 통찰을 분명히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상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드라마 상도의 배경이 되는 조선 후기. 이때는 정말 상업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돈과 권력을 향한 욕망이 막 뒤엉키던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어요. 바로 이런 혼란의 한복판에서 주인공 임상옥은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 우리가 상도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재미는 바로 이 두 가지 비즈니스 철학이 꽝 하고 부딪히는 데 있어요. 한쪽에는 말 그대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독점, 조작, 뭐든 가리지 않는 탐욕형 상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임상옥 같은 원칙형 상인은 어떠냐?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길게 보고 신뢰를 쌓는 길을 택하죠. 이게 그냥 착한 사람이 이긴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 어떤 전략이, 어떤 방식이 진짜로 승리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자, 그럼 임상옥과 현대의 우리 전문가들을 이어주는 그 첫 번째 성공 코드,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신뢰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인의 평판이나 치료사의 신뢰나 이름만 다르지 사실 본질은 똑같잖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산이 도대체 어떻게 진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드라마 상도를 관통하는 이 한 문장, 신뢰는 돈보다 오래 간다. 와, 진짜 모든 전문가의 가슴에 새겨야 할 말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눈앞의 이익은 딱 한 번 얻고 나면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근데 평판, 신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복리자산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19세기 상인의 세계와 21세기 치료사의 세계가 딱 하고 만나는 겁니다. 상인의 가장 큰 자산이 평판이라면 치료사의 가장 큰 자산은 뭐겠어요? 바로 환자의 신뢰죠. 좋은 평판이 결국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환자의 신뢰는 치료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변수거든요. 이름만 다르지 성공으로 가는 그 작동 원리, 그 메커니즘은 놀랍도록 똑같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신뢰라는 걸 대체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 쌓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진짜 강력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날 환자를 만났을 때 막 이것저것 다 약속하지 마세요. 대신에 딱 3가지만. 예를 들면 통증 목표 하나, 운동 하나, 주의사항 하나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오셨을 때 다른 얘기보다 먼저 저 지난번에 약속했던 그거 어떠셨어요? 라고 딱 물어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신뢰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신뢰를 잘 쌓았어요.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죠. 임상옥이 그냥 착하기만 해서 거상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에게는 신뢰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흐름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언제 나서야 할지, 그리고 언제 기다려야 할지를 아는 능력. 바로 전략적인 힘, 적응의 힘이죠. 이 흐름을 읽는다는 거, 저는 이게 마치 파도 타기 같다고 생각해요. 상인한테는 그 파도가 시장의 흐름일 거고 치료사한테는 환자의 회복 단계라는 파도겠죠. 지금 파도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이 파도의 어느 부분에 올라타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아는 능력.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판단하는 능력. 바로 이게 평범함과 탁월함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이 시장의 흐름을 딱 읽고 지금이야! 하면서 물건을 사거나 팔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치료사도 환자의 회복 단계를 정확히 읽어서 지금 이 단계에 딱 맞는 치료법을 써야 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타이밍이죠, 타이밍. 이 흐름에 딱 맞는 전력을 쓸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환자 회복 과정을 예로 들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맨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무조건 보호하고 통증부터 줄여야 해요. 막 운동시키면 안 되죠. 그러다 중기 단계가 되면 조심스럽게 가동 범위도 늘리고 근력도 키우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후기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원래 하던 스포츠나 업무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역효과만 나겠죠.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 그게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사실 모든 게 술술 잘 풀릴 때는 누가 전문가인지 잘 몰라요. 다들 그럴듯해 보이죠. 진짜 실력, 진짜 프로는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상황이 확 나빠졌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순간 말이에요. 내가 진짜 열심히 치료해드렸는데 다음날 환자분이 와서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선생님, 어제보다 더 아픈데요? 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죠? 바로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마법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절대 당황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상태가 안 좋아진 건 실패가 아닙니다. 강도를 조절하는 좋은 신호예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같이 원인을 찾고 안전하게 다시 계획을 짜보죠.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이 부정적인 사건이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계획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로 바뀌는 거예요. 환자는 이 사람이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엄청난 전문성과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이 위기 대응은 사실 아주 체계적인 3단계 프로세스가 있어요. 1단계, 인정하기.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하고 먼저 그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의 방어벽이 확 내려가요. 2단계, 평가하기.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어떤 동작할 때요? 이렇게 객관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거죠. 이걸로 내 전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3단계, 계획 세우기.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강도를 좀 조절하고 원인을 다시 확인해서 집에 가서 하실 거 딱 한 가지만 다시 정해드릴게요. 이렇게 명확한 다음 스텝을 제시해서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이 과정 전체가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상황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시대 상인 임상옥의 지혜를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성공의 원칙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멋진 코드를 그냥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분야에 직접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건 그냥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길게 봤을 때 반드시 성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임상옥이 왜 원칙을 지켰을까요? 그가 그냥 착해서? 아니요. 누구보다 영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신뢰라는 화폐는 도대체 뭘까? 어떻게 쌓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나는 지금 내가 맡은 프로젝트나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떤 흐름 위에 서 있을까? 초기, 중기, 후기? 그리고 최근에 겪었던 골치 아픈 위기, 그걸 어떻게 강점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혹시 나도 모르게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더 크고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돈, 명예, 기술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전문가로서의 나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 여러분만의 상도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